마냥 오래 걷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의 근육을 분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할 때 과도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체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이 좋아져요.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회마 조직이라든가 쪽으로도 혈류 개선이 되면서 운동이라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체 운동, 오늘 한 6가지 간단한 운동 준비했고요. 이 6가지 운동 따라해 주시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하체 운동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뇌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 현재 신경외과 초음파 그리고 말초신경학회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험의사 맡고 있고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는 학술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만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신 건강 개선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온 몸으로 혈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뇌 쪽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하체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치매를 예방하나 알고 봤더니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혈류 개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혈류가 개선되면 우울증도 좋아질 거고 불안감, 스트레스 감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인지 기능을 크게 개선을 시켜요. 게다가 뇌 건강, 그래서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뇌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거나 퇴행성 변화를 계속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가소성,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뇌가 퇴행되는 것을 막고 뇌 혈류를 개선하고 우리 기억력 관련된 회마 조직이라든가 쪽으로도 혈류 개선이 되면서 우리 운동이라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빨리 늙는 분들의 특징은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3대 만성질환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생기겠어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약을 먹고 뭐 다른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은 생활 습관이에요. 유독 빨리 늙는 것도요, 다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 생활 습관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흡연이 되게 안 좋고요. 두 번째,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아주 소량 먹으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지만 거의 모든 논문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분명히 우리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되게 중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 되도록이면 그냥 자연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고 가공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 줄이는 게 좋고 또 운동 열심히 하는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빨리 늙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을 거고요. 식습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식습관이 있어요. 초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이 뭐냐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그대로 뚜껑을 열고 우리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요.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설탕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2가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유산소는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고 매일 할 수 없다면 3, 4회 정도는 유산소, 근력 운동은 한 2회 정도 일주일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허벅지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해주면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아요.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하체의 근육을 키우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하체 근육이 좋아지면 우리가 균형 잡기가 좋아지겠죠. 다리의 힘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하체 운동을 꼭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똑같은 운동을 해도 가성비가 좋고 얻는 효율이 좋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기가 좋고요. 하체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하체 운동하면서 이 자극이 계속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뇌 건강이 좋아져요.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좋아지면서 골밀도도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근력 운동을 할 때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체 운동, 오늘 한 6가지 간단한 운동 준비했고요. 요 6가지 운동 따라해 주시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하체 운동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첫 번째,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발목을 드는 거예요. 발목을 이렇게 10회 정도 끝까지 쭉 들었다가 내리고 10번을 해줍니다. 다음 동작은 발목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어줄 거예요. 힐 레이즈 10회. 자, 다음 동작은 레그 레이즈고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줄 건데요. 그냥 뻗기 좀 강도가 약하다 싶은 분들은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하셔도 돼요. 다리를 이렇게 10번씩 들어줍니다. 다음은 니 레이즈고요. 무릎을 이렇게 최대한 들어서 10회를 할 건데요. 이것도 그냥 들 때 너무 강도가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저항을 주면서 무릎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5번째 운동은 힙 어브덕션인데 테라밴드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 테라밴드로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리를 쭉 벌려서 10회. 만약에 이런 테라밴드가 없다면 그냥 손을 이용해서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고 저항을 느끼면서 벌리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이 테라밴드를 이용해서 등을 운동을 할 거예요. 여기를 잡고 10회 정도 벌려서 등 운동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각 동작들의 장점과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일단 힐 레이즈, 까치발 들기가 종아리 근육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발목의 안정성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하체 운동을 통해서 낙상 예방에도 좋고, 특히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그 레이즈, 다리 들기는 대퇴사두근 단련을 해주거든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을 해줘서 무릎 관절염 예방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코어 근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니 레이즈 같은 경우는 고관절 운동이에요. 이렇게 들어주면서 장요근이라든가 대퇴직근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좋아지는 거죠. 힙 어브덕션, 다리 벌리기는 중둔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요. 이 중둔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둔근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행 시에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나 중둔근이 약해지면서 좌골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다리 저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힙 어브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등 근육 벌리기 했잖아요. 이 등 근육 같은 경우 너무 하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굽어질 수가 있어요. 등을 펴주는 운동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 이외의 효과는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 하지정맥류 예방이에요. 다리에 순환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정맥 안쪽에 판막이 망가지면서 혈관이 부풀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부풀면 눈으로 보이니까 진단이 쉽거든요. 근데 부풀지 않고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정맥류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방치가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점점 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연골 손상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근력 강화를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한다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어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허리 아픈 게 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체뿐만이 아니고 허리 아픔, 그러니까 허리의 부담을 줄여서 허리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고관절, 무릎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먼저 부상이라는 게 급성으로 오는 부상과 만성으로 오는 그런 부상들이 있어요. 급성으로 오는 거는 말 그대로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부상일 텐데, 과도한 무게를 들다가 뭐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연골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대 같은 것들, 특히 허리, 어깨, 힘줄 이쪽으로 해서 손상을 받으면 또 한참 고생을 하겠죠. 만성적으로 올 수 있는 부상은요, 이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오는데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같은 동작 반복하면서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돼요. 그러다가 그게 힘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한 가지 운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특정 근육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부상을 많이 당하느냐, 그거를 그래프로 놔둔 거거든요. 제일 흔한 거는 과도한 운동이에요. 무리한 동작을 하니까 다치는 게 3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흔한 게 넘어지는 거 30%. 그 다음에 운동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기구나 시설에 충돌하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를 제일 많이 다치나 봤더니 어깨를 제일 많이 다치셨어요. 어깨가 한 19%에서 46%. 그리고 허리가 19에서 38%. 그리고 무릎, 결국엔 어깨, 허리, 무릎 요 세 군데를 제일 많이 다쳤다 그러거든요. 그쪽 부위 부상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리한 동작 그리고 넘어지는 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셔도 부상을 많이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걷기 운동에 빠진 한국인들, 마냥 오래 걷는 게 과연 건강에 좋을 것이냐? 걷기 운동 장점이 많아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심장의 건강이 더 좋아질 거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하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기에 바로 따라오는 게 관절염 예방 효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과도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느 정도 걸을 때는 무릎 관절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무릎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사진 곳,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등산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내리막길 가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면 쿵 하고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연골 파열되기 쉬우니까 그런 걷기 운동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허리가 좋지 않으면 걷기 운동이 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걸음 걸을 때 허리를 좀 꾸부정하게 하고 걷는다든지,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 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 좋지 않은 분들, 발목이나 고관절 쪽이 뻣뻣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제대로 걸음 걷거나 아니면 신발을 내 몸에 맞는 걸 착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루 만보 걷기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만보보다는 한 6,000보에서 8,000보 사이로 걸으라는 얘기들이 많죠. 20,000보 이상 너무 무리하게 걸으면 우리 몸이 만성적으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부족한 에너지를 끌고 와야 되니까 결국엔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내 몸의 근육을 분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할 때 과도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러닝은 원래 50대 이후에 하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운동입니다. 건강상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러닝하는 분들이요, 러닝하지 않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낮아요. 실제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25에서 40%까지도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명 연장에 러닝이 좋고요. 왜 이렇게 사망 위험이 낮아지나 봤더니 이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망하는 원인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심장 질환인데 그 심혈관 질환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러닝하는 분들이요, 암에 걸릴 확률도 좀 낮다고 하니까 당연히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지구력도 좀 향상이 되고.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요, 과도한 달리기보다는 걷기와 달리기를 좀 섞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하체 운동을 좀 하게 되면 우리 다리가 튼튼해지면 독립적인 생활하는데 훨씬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에 러닝 하시는 거 아주 좋고 65세도 러닝이 좋지만 과도한 러닝보다는 러닝과 걷기를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뛰는 게 밖에서 뛰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요즘에는 연구를 해보면 실제 러닝머신에서 뛰는 운동 효과가 야외에서 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요. 일단 러닝머신 운동의 장점이 있어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칼로리 소모 효과나 뭐 근육 강화나 심혈관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부 야외에서 달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야외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왜냐면 옆에 손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뭐가 없잖아요. 우리 보통 걷거나 달릴 때 너무 땅 밑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5, 6m 이상 한 10m 앞쪽을 보고 뛰는 게 좋거든요. 근데 러닝머신은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내가 시선을 어디에다 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대부분 이제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뛰게 되죠. 근데 스마트폰 거치대의 위치가 좋지 않다면 너무 밑에 쪽에 있다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게 척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내 시선이 적당한 각도, 보통은 이제 내가 편안하게 봤을 때보다 약간 15도 정도 위쪽에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 화면의 각도를 맞춰서 해줘야만 척추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닝머신 운동을 할 때도 개인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게 부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뇌 노화는요, 우리가 손가락 운동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한쪽 손을 위아래로 하고 하나 이렇게 치고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를 약간 다른 운동을 시켜서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자, 이 손가락으로 보면 이 오른손은 이렇게 토끼 귀 모양을 하고요. 왼손으로는 토끼를 잡는 사냥꾼입니다. 총 모양을 해서 이게 헌터 래빗이라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역할을 바꿔요. 반대로 얘는 토끼가 되고 얘가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토끼, 사냥꾼, 토끼, 사냥꾼. 이거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로는 핑키 인덱스라고 주먹을 이렇게 딱 놔두고 하나는 두 번째 손가락, 반대쪽은 새끼손가락을 펴요. 자,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집어넣고 반대로 얘는 이쪽이 나오고 얘는 이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교차해서 번갈아 해줍니다. 주먹 줬다가 이렇게 하고 주먹 줬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뇌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고, 자, 마지막 동작, 손이 있으면 엄지와 새끼손가락, 엄지와 검지,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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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교차하는 손가락 운동을 해주면 뇌의 노화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신경의 가소성의 향상을 줘요. 이게 좌뇌와 우뇌의 어떤 비대칭적 조정 능력을 요구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뇌를 다른 운동을 시킴으로써 대뇌 방구 간의 연결의 활성화를 시켜요. 이 뇌세포라는 것들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좌뇌와 우뇌를 서로 다른 일을 시키면서 뇌의 활성화를 증가시키고요. 게다가 이제 손가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한 운동 조절을 하는 대뇌 피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교차해서 움직이는 게 좀 점점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전두엽하고 뇌의 기저핵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세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뇌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겠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되는 생활습관 7가지 생활습관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고 건강한 식습관이고요. 세 번째가 최소한 7시간 연속 수면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멘탈 케어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요. 여섯 번째,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이 7가지 습관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이고요.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재료가 있어야 몸의 근육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노화에 의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는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세요. 소화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육류라든가 이런 단백질에 대한 섭취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먹기 편한 거, 김치, 짠 거, 나물, 탄수화물,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소화하기 쉽게 조리를 해서 그거를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부, 콩, 아니면 생선 한 토막, 계란찜, 이런 것들은 먹기 쉽고 조리하기도 쉽잖아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도 내가 치아가 약해서 잘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부드럽게 삶고 뭐 찌고 이렇게 하면 고기가 훨씬 연해지니까 먹기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기 편한 부드러운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